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신청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나는 신청 자격이 되는가? 신청했을 때 나는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첫 번째,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를 보시면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파산의 원인이 있다는 말은 현재 나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무엇이고 채무가 무엇이냐? 재산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토지, 상가 같은 부동산,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장의 보증금, 보험을 해약했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실제로 해약하라는 게 아니라 예상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 남아있는 나의 주식 잔액, 업비트 계좌에 남아있는 나의 코인 잔액,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잔액, 퇴직연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채무는 뭡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또는 카드 사용하고 대금 못 갚은 거, 카드론 받아서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거, 거래처에 물건 받고 돈을 지급하지 못한 거, 친구한테 빌린 돈, 이런 것들이 채무가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공제하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소액보증금을 제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2억이라고 해도 맨 처음에 계약금 2천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로 분양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억 빼기 저당권 잡은 대출 1억 8천 빼면 내 순자산은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죠. 자동차가 2천만 원짜리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저당을 2천만 원 다 땡겼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0원이 되는 거죠.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소액 보증금이 5,500만 원이니까 6천 빼기 5,500만 원 하면 나의 재산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2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하면 이 사람의 재산은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영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억이 있고 카드론 받은 게 2천이 있다면 채무는 1억 2천이 되는 거죠.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니까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2억 전체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담보대출은 빼야 됩니다. 한편 내가 아파트 3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 대출이 2억밖에 없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1억이다. 예금 1천만 원 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재산이 1억 1천만 원이 되죠. 이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8천만 원 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채무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채무자 느낌에 이 아파트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는 게 힘드니까 8천만 원까지 어떻게 내가 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KB 시세든 감정평가 금액이든 산술상 있는 재산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게 재산이 되어서 채무가 더 작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 채권은 15억 이하, 무담보 채권은 10억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보시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하,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10억 이하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채무는 대부분 여러분 주택 사실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 끼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매입하시잖아요. 그 저당권 대출 또는 내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다. 그 전세 금액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돈이 부족하시면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죠.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을 때 보증서 제출하지 않고 질권 설정하신 분들 있죠. 요런 금액들이 주로 담보권 채무가 됩니다. 요 금액은 15억 이하. 그리고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그냥 빌린 돈 있죠. 은행에서 그냥 빌린 돈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있죠. 이거는 담보가 아니고 보증이니까 요것도 일반 채권에 들어옵니다. 카드론 받은 거나 카드 대금 납부 못한 것도 전부 일반 채권이죠. 그리고 거래처에 물건 받고 돈 못 준 것도 일반 채권이고 친구한테 빌린 돈도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입니다. 요런 종류의 채권들은 10억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무자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깡통이다. 담보대출이 9억이나 꽉 차 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1억이 되는 거죠. 상가는 3억인데 100% 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0원이다. 그러면 담보채무 9억 3억을 합치면 12억이 되니까 15억 이하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지. 근데 이 사람의 무담보 채무를 살펴보니까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다. 이게 2억이 있다. 그리고 카드론하고 카드 대금 못 낸 게 1억이 있다. 그러면 합계 3억이잖아. 요것도 10억 이하니까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보시면 아파트 10억인데 담보대출 9억이다. 상가 3억인데 담보대출 3억이다. 담보채무는 12억이니까 15억 아래니까 신청이 가능하죠. 근데 무담보 채무를 받는데 사업을 좀 크게 하신 분이야. 보증서 제출하고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4억이나 있다. 카드론 카드 대금 1억 있다. 거래처에서 물건 받고 물건 대금 2억 줘야 된다. 친구들 여러 명한테 빌린 돈이 4억이 있다. 다 합쳤더니만 담보 없는 채무가 11억이다. 10억을 넘어갔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10억, 15억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기준으로 원금의 이자에 지연 손해금 발생한 거를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채무가 있는데 내버려 둔 분들 있죠. 채무 조정 안 하고. 그런 분들 원금은 작지만 이자하고 지연 손해금이 엄청나게 붙었다. 그래서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개인회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오래 시간 끌지 말고 10억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10억,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회생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파산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579조 제2호 3호를 보시면 월급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영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신청 자격을 주거든요. 그게 어떤 자격이냐? 개인회생은 나의 채무를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분할해서 변제한다고 했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분할 변제도 일종의 변제니까 돈을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변제를 할 수 있겠죠. 돈을 번다는 것은 어디 취업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할 필요는 없고요. 비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일용직이든 돈을 벌기만 벌면 버는 사실이 소명만 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가용소득이 뭐냐 하면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소득이 생계비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는데 남는 게 없다. 소득보다 생계비가 큰 사람은 변제금 낼 돈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월급이든 연금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 버는 돈을 싹 합친 다음에 세금 내잖아요. 소득세든 건강보험료든 이렇게 납부하는 거는 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생계비, 자기 생계비든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의 생계비든 요거 빼고 그리고 자영업 경우에는 자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도 빼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가용소득, 그 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되거든요. 예시를 봅시다. 어떤 월급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세전으로 월급을 180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연금도 40 받는 거야. 이 사람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20 나가니까 다 떼고 결국 내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은 합계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빼기 이 사람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면 한 달에 변제금이 46만 원이죠.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이 4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것이고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도 나가겠죠. 밑에 알바 인건비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물건도 사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한 달에 8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사람이 버는 순이익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밑에 자녀가 많아서 부양 가족이 많네. 3인 생계비가 320만 원인데 200에서 320 뺄 수가 없잖아. 생계비가 더 크니까 개인회생이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의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자녀들을 충분히 다 부양할 수 있고 나는 생계비가 많이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내 순이익은 200이지만 자녀들은 남편이 부양하면 되고 내 1인 생계비 154만 원만 빼서 한 달에 46만 원 변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최소 1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 면책 후에 5년이 경과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각사유를 보시면 제1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방금 저 위에 보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신청권자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제5호 보시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신청을 못합니다. 기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년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잖아요.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변제 기간 없이 바로 면책을 받잖아요. 아무튼 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든 파산으로 면책받았든 면책받고 5년이 도과해야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참고로 파산 면책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재파산을 신청하려면 그때는 5년이 아니라 7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됩니다. 재산이 더 큰 사람은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담보 채권은 15억 이하, 무담보 채권은 10억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넘어가면 일반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분할 변제를 하는 것이니까 얼마라도 벌어야지 변제를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벌지 못한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소득이 생계비보다 커야 합니다. 소득 빼기 생계비에서 남는 돈이 변제금이니까 가용소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재신청인 경우에 지난번에 회생 면책을 받았든 파산 면책을 받았든 5년이 경과해야지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